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좀 힘들었어요. 뭔가 뭔지 알아요. 쟤네들 왜 저래? 제발 저러지 마.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불화하는 여자들입니다. 책의 3부에서는요, 말 그대로 온갖 여성들이 소개되는데요. 머리 짧은 여자, 뚱뚱한 여자, 나이 든 여자, 조금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가부장제에서는 여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듯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여성성에 부합하지 않는 여성은 그 존재만으로도 사실 가부장제와 불화하는데요. 퀴어가 이성의 중심주의의 뿌리인 가부장제와 불화하는 것과도 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성들이 퀴어 커뮤니티 내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거나 조금 퀴어한 존재들이라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머리가 짧은 여성이라면 너무 티가 난다. 약간 너무 레즈비언 티가 난다. 이런 이유로 좀 주변에서 불편해하기도 하죠. 그래서 퀴어 커뮤니티에서도 정상성을 열망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건 알 수 있는데, 이제 작가님이 이 책에서 평범한 이쪽, 평범한 이반이셨다가 퀴어 페미니스트로 스스로를 정체화하게 되신 과정에 대해서 적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온갖 여성들에 대한 생각도 좀 바뀌신 것 같은데 그 과정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저 스스로를 이제 받아들이고 나서 내가 레즈비언인가 보다라고 받아들이고 나서 이제 커뮤니티에 데뷔하고 열심히 사람들 만나고 즐겁게 잘 놀다가 2015년 정도부터 이제 한국에서 이제 페미니즘 리부트라는 것들이 좀 얘기되기 시작했는데 저도 그 즈음에 이제 페미니즘 영향을 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전혀 여성학에 1도 관심 없었고 너무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싶긴 한데 여튼 너무 정말 관심도 없었고 전혀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회생활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오히려 이제 성차별이라는 거를 좀 인지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딸만 둘인 집이어가지고 사실 가족 내에서 엄청 드러나는 성차별은 별로 경험하지 못했었어요. 어렸을 때는 오히려. 그리고 학교도 여중 여고를 나오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별로 경험하지 못했는데 사회생활을 시작하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왜 이런 차이가 있지? 라는 것들을 좀 인지하면서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차즈음에 이제 그런 한국 사회에서의 페미니즘 리부트라고 하는 것들에 저도 이야기를 좀 귀 기울이게 됐고 좀 관심을 가지면서 그때부터 막 이제 책도 많이 좀 읽고 막 강의한다, 뭐 세미나 한다 그러면 이제 많이 들으러 다니면서 제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그러면서 나는 페미니스트구나 라는 거를 이제 찾아갔던 것 같아요. 뭐 처음부터는 아니고 여튼 찾아가게 됐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단지 뭐 이반이라거나 뭐 레즈비언, 동성애자라는 것보다 퀴어라는 게 나한테 좀 더 맞는 정체성인 것 같다. 이 퀴어하게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에 좀 더 끌렸던 것 같아요. 이 다른 나의 소수자성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수자성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저들의 삶을 좀 들여다보고 싶다. 약간 궁금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퀴어 페미니스트로 정체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에도 그런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뭔가 이제 보통 작가님이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여성이라는 존재를 상상하면 가부장제의 시각으로 뭔가 빚어진 그런 여성을 똑같이 상상했는데 페미니즘을 만나고 나서는 훨씬 더 다양한 여성들 역시 같은 여성이구나라는 것을 뭔가 이해하게 되신, 새롭게 이해하게 되신 것 같아서 저도 되게 많이 동감이 됐습니다. 이건 좀 실없는 질문인데요. 그러면 그 페미니즘을 통해서 이제 여성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 바뀌고 넓어졌다면 취향이 좀 바뀌기도 하셨나요?
근데 취향은 사실 이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욕망과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보니 네. 취향이 엄청 사실 크게 바뀌었다라고는 하기 좀 어렵긴 한데, 그치만 외적인 취향이 막 크게 바뀌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페미니즘을 만나고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면서 어쨌든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관점, 그리고 제 가치관이나 신념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타인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도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어떤 점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달라진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지평이 좀 넓어지는 네. 거네요. 그러면 이어서 사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사부에서는 본격적으로 가부장제와 불화하는 캐릭터들이 소개가 됩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도 익숙한 작품 아가씨가 소개되는데요. 특히 이제 아마 많이들 통쾌해하셨을 부분이 아가씨에서 수키가 그 삼촌의 히데코의 삼촌의 서재를 부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죠. 저도 참 통쾌하게 보았는데 이 수키가 그리고 히데코가 삼촌의 서재를 같이 부숴버린 것처럼 작가님도 가부장제에서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또 그 공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직서도 날리시고 또 새로운 도전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대책 없는 시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대책 없는 시간에 대해서 좀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여튼 제가 사회생활 시작하고 사실 제가 방송국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한 5년 정도, 4년, 5년 정도 됐을 때 이거 도저히 못 해먹겠다.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처음 들어갈 때만 해도 제가 이제 거의 막내였는데 여자 선배들이 하나 둘 사라지는 거죠. 점점 시간이 될수록 뭐 결혼을 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임신 출산을 해서일 수도 있고 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몇 년 사이에 내가 팀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뭐 더 높은 직급은 또 당연히 남성이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나의 미래가 좀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에라이 모르겠다 그러고 사직서를 날리고 제가 그 다음 날 바로 미국 뉴욕으로 이제 가서 한 2주 동안 여행을 했고요. 근데 그 여행을 갈 때 내가 이번에는 페미니스트로서 뭔가 이 여행을 좀 다녀보고 싶다. 사실 미국은 이전에도 제가 있었던 곳이지만 이번에는 페미니스트로서 다니면 좀 달라 보이는 게 있을까 싶어서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막 이제 박물관이나 미술관도 페미니스트 투어 이런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신청해서 같이 가고 막 이제 전시도 특히 퀴어 페미니즘 전시다 그러면 이제 찾아가서 보고 뭐 북토크 같은 것도 가보고 독립서점에는 또 무슨 책들이 있나 이런 것도 보고 하면서 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게 됐고 그 여행기를 제가 지금 일하는 직장인 일다에 이제 기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서울 키어문화 축제 조직위에서 또 제가 한 반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뭔가 사직서를 날리고 대책 없는 시간을 보낸 게 작가님에게는 또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그 서울 퀴어 문화축제에서 일하셨을 때는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제가 이제 참 숫자에 약해요. 이제 몇 년도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꽤 몇 년 전이긴 한데 그때 아마 한채윤 쌤이 저랑 같이 뭘 하는 게 있었어요. 무슨 다른 협동조합에서 알게 돼서 같이 이렇게 종종 만나서 이제 회의 같은 거 하고 하다가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쉬고 있다라고 하니 그러면 우리 사무국에 와서 일을 좀 하면 어떤지 이렇게 슬슬 이렇게 들어가셨구나.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얼떨결에 사실 저는 퀴퍼는 참여자로서만 참여를 해봤지
자원봉사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얼떨결에 바로 사무국으로 직행 큰 일을 그렇게 맡으셨네요. 네, 하게 됐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퀴어든 엘라이든 그 퀴어 문화 축제, 퀴어 퍼레이드에 처음 참여하는 그 감각이 굉장히 새롭고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처음 퀴어 퍼레이드 참여하셨을 때 그 느낌은 또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처음 참여한 거는 2013년에 이제 홍대에서 하고 있을 때고, 제가 그때 홍대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마 몇 년 전부터 계속 참여는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사실 좀 용기가 안 났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낮에 하는 거고 하니까. 그러다가 마침 홍대에서 살고 있을 때 홍대에서 축제가 열린다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슬금슬금 이렇게 가서 살짝 지나가는 사람인 척하면서 이렇게 보기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나는 아닌데 그냥 보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쓱 가서 봤는데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공연하는 것도 구경하고, 그래서 얼떨결에 퍼레이드 행진도 같이 했어요. 그렇게 된 게 저의 첫 퀴퍼입니다. 저도 뭔가 그 첫 퀴퍼의 강렬한 인상이 지금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내일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작가님의 삶이 되어준 그런 이야기들을 만나봤는데요. 마지막 키워드에서는 작가님이 만들어가고 싶은 그 작가님만의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작가님의 꿈이 퀴어 콘텐츠 시상식을 만드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아, 지금 정말 생겼으면 좋겠는데 작가님만의 퀴어 콘텐츠 시상식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본다면 두 가지 상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상은 이불킥 상이에요. 이 작품만 보면 뭔가 나의 수치스러운 연애나 지난 날이 떠올라서 견딜 수 없다. 이런 작품 하나 골라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되게 의외로 딱 생각나는 게 막 옛날 작품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최근 작 중에 넷플릭스에 있는 필 굿이라는 드라마 시리즈가 있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아, 네, 당연히 봤습니다. 네, 봤는데 이러면서 쟤는 너무 왜 저러는 거야? 진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나의 과거들과 좀 이렇게 겹쳐 보이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사실 제가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래서 결국 제가 시즌2는 또 다 못 보다가 중도 하차했거든요. 슬픈 눈물을 흘리면 나 이제 더 이상 못 보겠어. 그래서 네, 필굿에게 이불킥상을 드리겠습니다. 필구 축하드립니다. 축하할 일인지 모르겠지만요. 다음 상은 클래식은 영원하다 상인데요. 국가를 막론하고 정말 수많은 여성 퀴어 컨텐츠를 감상하셨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나의 영원한 넘버원이다 하는 작품을 하나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제가 책에도 쓴 Saving Face라는 작품이고 지금까지도 저의 최애작입니다. 퀴어 영화, 너가 제일 좋아하는 퀴어 영화 뭐야? 하면 무조건 Saving Face입니다. 이 작품이 꽤 나온 지 이제 꽤 됐거든요. 근데도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고 내용도 아마 아직도 이건 좋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한국의 많은 분들이 세이빙 페이스를 보시면 공감 가는 내용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제 주인공이 어쨌든 이제 벽장이어서 가족들한테 얘기를 못하고 막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결국 이 사람을 또 막 떠나 보내야 되고 왜냐면 벽장이고 막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이 되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슬픈 이야기 같지만 사실 슬픈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해피엔딩 끝나기 때문에 되게 좋은 작품이고 또 재밌는 요소들도 많고 그리고 엄마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잘 담겨 있어서 많은 분들께 꼭 보시라고 추천합니다. 추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작가님의 내일을 듣고 싶습니다. 책 이야기를 하면서 작가님의 어떤 일상과 또 이야기도 나눠주셨지만 사실 퀴어가 자신의 노년을 상상하는 게 또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럼에도 저는 퀴어에게 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작가님은 어떻게 늙어가고 싶으신지 그리고 또 어떤 할머니가 되고 싶으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뭐 엄청난 꿈이 있다라기보다 그냥 지금처럼 늘 여자 이야기를 많이 하며 행복해하는 할머니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가능하다면 제가 뭐 책을 쓴 것도 제 이야기가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또 어떤 힘이 되거나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미래를 그래도 좀 보여줄 수 있는 할머니가 되면 너무너무 기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할머니가 됐을 때도 그 여자 이야기 많이 하는 할머니들의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보다도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 박주연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실없는 농담도 하고 또 조금 더 나은 내일을 상상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작가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캡사이 신학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